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일행.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체험해보고 후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의 최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 좋네요.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일행.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어디를 가본 건 아니고요. 예. 제가 2주 동안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녀본 후기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임산부 배지를 2주 동안 네. 달고 다녔다. 임산부 배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하, 예.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보네요, 정말로.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 막상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잘 못 보더라고요. 하기야, 이게 글자는 좀 작네요. 임산부 먼저 이렇게 써여 있는데, 네.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를 그런 거네요. 이게 그렇죠. 홍보가 좀 아직 덜 됐다고 봐야겠네, 그러면. 이게 임신을 하면 사실 무조건 받는 건데 사실 임신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처음 보시죠, 이거? 예,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처음 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작가님은 아이가 2명이 있다고 들었는데도 처음 보시는.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거 자체는 사실 모두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디서 받아요? 보건소에서 받고 지하철역에서도 일부 나눠줍니다. 예. 근데 그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닌다. 뭔가 혜택이나 편의가 있기 때문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이나 편의보다도 이거라도 달아야 임산부 표시를 좀 난다. 내가 말하기는 저 임신했어요라고 옷에 써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중기나 말기, 임신 말기 같으면 누구나 다 그렇죠. 알아보실 텐데 그렇죠. 임신 초기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달고 네. 보건소에서 달아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2주 전까지는 사실 좀 위험할 때예요. 배는 안 나왔는데 이때는 좀 유산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좀 조심해달라. 뭐 그쵸.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양보를 좀 해달라. 아니면 뭐 앉아있어야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양보도 좀 해주고 먼저. 그쵸. 그런 의미군요. 예. 자, 그런데 최 기자님이 지금 임신 중이라고 현재. 네, 5개월입니다. 몰랐습니다. 네. 그럼 딱 맞네요, 지금. 네. 그걸 갖고 다니기가. 그렇죠. 네. 자, 그래 실험을 이제 해봤는데, 네. 어떤 실험을 하셨어요? 2주 동안 임산부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녔는데, 가방에? 네. 출퇴근 시간, 이제 주말에도 사람이 붐비는 장소, 이제 이동할 때 달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단 한 명만 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네. 네. 이 임산부 배지 눈앞에 좀 이렇게 들이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패처럼 이렇게 들이밀면, 저도 이제, 비켜줄 것 같은데, 지하철 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스마트폰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시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앞으로 보여드려도 고개를 안 치니까 이제 이렇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가 임신을 했구나 이렇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대장군 용배님께서 오늘 제가 지하철만 4번 탔는데 임산부석에 아줌마 학생들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임산부석이 비어 있으면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냥 앉으면 되죠. 근데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제 한번 신고를 해봤어요. 예. 지하철을 탈 때 문자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신고를 해봤더니 안내 방송을 해주세요. 지금 지하철 내에서. 네, 예. 임산부석에 앉아 계신 분은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라고 2번 정도 말을 하시는데 지하철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안내 방송을 안 드시는 분들이 더 많죠. 뭐 이어폰에 꽂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비켜줄 것 같은데 왜 안 비켜주지?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어폰 꽂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들으시는 분도 있고.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분은 그냥 내릴 때 돼서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좀 충격적이네. 2주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딱 한 차례만 양보받았다. 네. 그 양보해주신 딱 한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보고 약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근데 막상 양보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안 자갈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자리를 혹시 뺏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나 지하철에 이 노약자석하고 임산부석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 약자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산부 배려석이 따로 있죠. 또 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다 앉아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저희 아내도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이 목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했었는데 네, 힘드셨겠네요. 늘 서서 왔다고. 그렇죠. 예. 저도 아침에는 서서 올 수밖에 없어요. 지옥철이죠 거의. 그런데 이 조금 배가 나오면 양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서 배가 나오신 분들도 눌려가면서 그냥 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양보하기 힘든 거죠. 힘드니까 예. 출근하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를 달고 배려석 앞에 서 있는 것도 좀 창피하기도 좀 하고. 그렇죠. 아유, 내가 비키라는 강압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배려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자리가 있는데 굳이 서서 가야 되나. 그런데 이제 임산부가 오면 그때는 당연히 그쵸. 양보해야지. 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앉아가다 보니까 뭐 임산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쵸. 또 내가 스마트폰 보면서 좀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쵸. 누가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용지물처럼 돼버렸네요, 이게. 그렇죠. 실제로 그 일반인 4,977명을 대상으로 예.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간다는 사람이 한 47%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 32.85%예요. 그러니까 예. 3분의 1은 그냥 볼 새가 없는 거죠, 사실. 앞 사람이 배가 나왔는지 배지를 달고 있는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임산부석이라고 해서 비워두는 게 어떠냐. 아예 법적으로? 네. 왜 지금 한 양에 몇 자리 정도 있어요? 한 자리, 양 끝에 한 자리 정도씩 있거든요. 양 두 끝에 자리. 네. 하나 두 자리? 네, 그 정도. 아니, 두 자리 정도면 진짜 지금 최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배려석이 아니고 그냥 임산부석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배려석이다 보니까 뭐 배려하고 싶을 때만 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있어요. 홍보 노래가. 비워두고 양보해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애초에 서울 지하철 공사도 비워두고 가라. 이게 이제 모토인데 일반 시민들 생각에서는 비었을 때만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려석이라는 말을 빼고 차라리 임산부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 예. 지금 뭐 출산율 최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히 네. 투자하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그 임신을 하고 싶다거나 출산을 하고 싶다거나 그렇죠. 이런 정책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임신을 해보니까 2%씩 다 부족해요. 정책들이. 왜냐하면 강제로 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정도로 이제 예로 들어보면 좋은 제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초기 임신 12주 전에 이제 또 임신 36주 후에 2시간 단축 근무. 좋은 제도죠. 제가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서 끼어가는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피하니까? 네,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했는데 저와는 달리 어떤 분들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걸 안 해도 사업주가 처벌을 안 받아요. 이거를 해라라고 강제로 해라라고 말은 해놓고 그럼 안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 기준이 없어요. 처벌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눈치도 주겠죠. 그렇죠. 예. 네. 소위 말하는 우리 꼰대 임원들 같은 경우에 그쵸, 뭐 그쵸. 너만 임신하냐? 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때는 그냥도 다 다녔다. 예. 예,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게 두려워서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또 그쵸.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쵸, 네. 예. 근데 지금 SNS에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검색해 보면 네. 역차별 아니냐? 남성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네.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게 이건 약자라고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뭐 그 노인들 앉는 좌석도 있고 장애인 앉는 좌석도 있는데 그거 보고 역차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않죠. 예. 네. 근데 이것도 이런 좌석이 생긴 것도 2007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도가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걸 기본으로 여겨야 되는데 유난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 임산부를 약자라고 안 보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전데 아, 정말요? 몰랐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역차별일 수가 없는데 아까 지금 최 기자 말한 것처럼 네. 교통 약자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역차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2주 동안 계속 대중교통을 타보셨잖아요. 네. 체력적으로 서 있기가 힘들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 뭐 허리도 네, 아플 네, 테고 다리도 네. 아플 테고 네. 그거 말고 또 힘든 게 있습니까? 사실 냄새, 후각에 굉장히 예민해져.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서로의 몸이 많이 닿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지 않는 좀 채취가 심하게 나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제 후각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숨쉬기도 조금 힘들기도 힘들고. 하고. 네. 냄새가 심하게 느끼면 구토 같은 것도 느껴지겠네요. 그쵸. 네, 이제 입덧할 때 음. 네. 이게 입덧이 먹는 걸로 입덧이 오는 게 아니라 냄새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예, 영건님께서 정책적으로 임신부에게 택시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아. 그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100원 택시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 지방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임산부를 상대로? 네, 예. 영주 지역이었나? 제가 이제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예. 나는데 이게 임산부가 병원이 잘 없다 보니까 지방은 예. 병원에 갈 때를 위해서 택시비 같은 교통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 이동이 좀 편리하도록. 예.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예. 그런 지원은 없는 거죠. 대신에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지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주 동안 체험을 해봤는데 양보 받은 경우는 딱 한 번이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댓글 반응이 어땠습니까? 궁금한데. 심각했죠. 남녀로 싸우고 노소로 싸우고. 싸워요? 그렇죠. 아, 이게 또 여기 남녀 갈등으로 갑니까, 이게 또? 이게 남녀 갈등만 있으면 괜찮은데 노소 갈등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꼭 60대 할머니가 앉아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아, 임산부 배려석에. 예, 예. 아. 내가 보면 꼭 젊은 남자가 앉아 있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임산부들이 쓴 댓글들이 되게 와닿았던 게 그게 남녀노소 누구든 간에 난 양보 받아본 적이 없다. 아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예. 남녀 문제로 가르기도 힘들고 세대 문제로 가르기도 힘들고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임산부들의 경험담, 본인 겪은 거 말고. 제 친구는 딱 2번 양보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분은 약간 배를 만져본다던가. 에? 이게 약간 할머니들이 조금 친근감에 할머니들은 뭐. 네, 예. 많이 남았네 이러면서 이제 좀 만지는 경우.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었다. 네. 예. 근데 우리 제작진 중에 그러게 집에서 쉬고 있지 몸도 무거운데 왜 나왔어 이런 이야기 들은 사람도 있다고요? 아, 예, 보니까 그런 말을 들으려면 뭐 그분이 돈을 주실 것도 아닌데, 사실, 예, 뭐, 똑같은 거죠. 뭐, 여자가 왜 운전해? 집에 가서 쌀이나 씻지, 뭐 그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네. 이거 우리 제작진 중에 결혼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알겠습니다. 일단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네. 예. 실제적으로 이 교통뿐만이 아니고, 네. 보행 때도 그렇고, 쉽지 않잖아요. 몸이 많이 무거워지니까. 그렇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냥 보행을 예로 들면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더라고요. 아하. 네, 예전에는 못 느꼈던 거죠. 쇼핑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트 같은 데서. 거의 요새는 인터넷으로만 시켜서. 시키니까. 예. 예. 지금은 어떻게 집안일은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임신했으니까 더 많이 합니까, 남편이? 임신했으니까 제가 덜 하면 좋겠는데 예. 그건 아니고 그냥 안 하죠. 안 한다고요? 네, 그냥 더럽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쵸. 아예 하지 말자, 우리. 네, 그냥 아기 나오기 전까지는 더럽게 살자. 그렇군요. 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이제 임신했다 이야기 뭐 주변에다 했을 거고 네. 또 실질적으로 임신한 걸 뭐 아는 사람도 계실 테고 네. 나름대로 내가 애를 갖고 있으니까 배려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건 느낀 적이 있습니까? 뭐 교통 말고라도. 교통 말고 느낀 거는 사실 따로는 없고요. 오히려 국가의 정책을 굉장히 유심히 좀 보게 되면서
아,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나라가 그래도 임산부인 나를 조금은 배려하고 있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낀 건 있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받는 거. 근데 뭐 돈을 많이 주지는 않은 고요. 이제 한 명당 애 한 명당 50만 원,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90만 원 이제 바우처 카드를 주는데 그걸로 예. 병원비를 할 수가 있고 병원비가 항시 20% 정도 할인되는 거. 그래서 애를 안 낳으니까 이런 제도가 좀 생기는구나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0491 하나님, 8년 전 둘째 임신 때 버스 출퇴근이었는데 만삭돼서 자리 양보 한 번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나더라고요. 1311 하나님, 아내랑 산부인과를 함께 다녀왔는데 산부인과에서조차 부부가 함께 와서 남편이랑 앉아있고 다른 임산부는 서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요. 예,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